정지석 기자님, 네. 오늘도 일론 머스크 얘기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네. 로켓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행보 보면 진짜 일론 머스크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예. 오늘은 스타쉽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세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발사 30분 전부터 이거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반응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요즘 뭐 다시 개봉하는 영화인 듄이라고 하나요? 네. 그 영화도 행성 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죠. 이 동영상 보니까 이게 뭐 영화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이제 조만간 멀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세 번째 시험 비행은 절반의 성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어제 스타쉽이 한 48분 정도 지구 반바퀴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근데 최고 시속이 26,000km가 넘었고요. 또 고도는 지구의 저궤도 기준이 되는 200km를 넘어서 무려 234km까지 도달했습니다. 헌데 이게 아쉽게도 그 직후에 중계 화면이 끊겼어요. 예.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면 65분 정도 비행한 후에 인도양에 낙하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교신이 끊기면서 전소됐거나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출발은 정말 멋지게 했는데 네. 도착을 못한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 비행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이랑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진짜 대형 우주선이거든요.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여기에 활용될 예정이라서 예.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또 받아왔죠. 일단 목표로 한 지점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비행에 대한 아쉬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 아르테미스가 나사가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르면 2026년 9월 이때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시도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스타쉽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져 왔고요. 근데 이번 시험 비행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면서 혹시 프로젝트가 지연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사안도 저에겐 참 생경스럽더라고요. 네. 나사라는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을 중추 역할을 했던 그 기관이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 스페이스X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따낸 게 2021년의 일이에요. 예. 계약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나사의 계획대로라면 우주 비행사 몇 명만 탈 수 있는 우주선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머스크가 인류의 화성 이주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려 100명이 탈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쉽의 전체 길이가 120m가 넘고요. 또 내부는 150톤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개발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 번째 시험 비행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화성에 대한 머스크의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스타쉽이 나사가 그 아르테미스 달 착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졌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나사가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 보면 머스크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버스펙의 우주선을 개발한 것 같은 네. 그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나사의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정부도 못하는 걸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 생중계된 영상에 있는 댓글들이 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리고 뭐 절반의 성공이다 하지만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가 좀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4월이랑 11월에 이 두 차례 시험 비행을 했을 때는 각각 사실은 4분이랑 10분 정도밖에 날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넉 달 만에 세 번째 시도를 한 건데 비행 시간이 무려 48분으로 대폭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로켓 발사의 본 목적이 원래 궤도 안착에 있는데 이 부분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날 이제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뭐라 그랬냐면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도 이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축하한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큰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스페이스X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넘어 오히려 더 큰 회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머스크가 2002년에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 하는 비전으로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 비행이 이제 스페이스X가 설립된 지 22년 만에 초대형 우주선으로 지구 궤도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재밌는 게 머스크가 원래는 러시아한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의 발사체를 구입해가지고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가 미국이랑 러시아가 지정학적 갈등도 되게 심하기도 했고 러시아가 또 장사하려고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른 거죠, 머스크한테. 그래서 머스크가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발사체 제작 단가를 계산을 해본 후에 안 되겠다. 직접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설립한 게 바로 스페이스X라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가 초기에 나사의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의 여러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서 수익 기반을 탄탄히 갖췄습니다. 근데 이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워낙 캐시플로우가 좋다 보니까 이미 흑자 기업이라고 해요. 작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스페이스X의 재무 상태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작년 1분기 순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730억.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머스크가 내년까지 매출 규모가 무려 48조 원에 이를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내다보고 있는 기업 가치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고려를 해야 될 게 현재 지금 대부분의 우주와 관련된 유망 기업들은 비상장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조금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240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가 추산되고 있을 정도라면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고려했었을 때 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체 불가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확실히 있습니다. 뭐 일단은 미국 내 독보적인 발사 서비스 제공업체고요. 또 유일한 유인 우주선 운용업체라는 점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과거부터 러시아가 국제 우주정거장 운영에 관여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부터는 러시아의 이탈 가능성이 대두돼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대안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가 커지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스타쉽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게 일단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행성 간 임무에 사용될 수 있는 초대형 발사체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는 물론 또 기관의 대형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앞으로 우주 산업에 관심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100명 이상의 사람을 탑재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그 정도 중량이 되는 다른 인공위성이나 다른 물체를 우주에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화물선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점점 이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 회사가 주목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일론 머스크 말고도 뭐 영국의 버진 그룹이라든지 또 이쪽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민간 우주 기업의 어떤 달 탐사 프로젝트 이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다들 많이 얘기하는 게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우주 경쟁. 누가 더 먼저 빨리 할까 이거잖아요.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보다 2년 앞서서 회사를 세웠어요. 이제 그 회사가 바로 블루 오리진입니다. 2000년의 일인데요. 지난 2021년에 블루 오리진이 이젠 우주 캡슐에 여행객을 태워서 우주 궤도를 다녀오면서 많은 환호를 받았었죠. 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가 역시나 현재 나사가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선정을 한 상태고요. 이르면 1년 안에 무인 달 착륙선의 시험 비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쭉 보면 머스크나 베이조스나 이 AI부터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다방면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사실은 정부 차원의 개발보다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선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지석
이수석 그리고 김주영 두 분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